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카페 동선 3천만 원 절약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창업할 때 하나만 생각하여 놓치는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 동선입니다. 이건 3천만 원이 아니라 사장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동선이 꼬이게 되면 음료가 늦어지게 되고 고객 컴플레인이 발생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또한 사장의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동작으로 피로도가 쌓입니다. 당연히 건강 악화로 이어져 결국 병원 신세를 져야 합니다. 우리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나 아는 지인 말만 듣고 동선을 설계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럴 경우 오픈 후에 최악의 사태는 바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3천만 원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감 또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움직이며 짧은 동선으로 음료를 제조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움직이기 때문에 피로도가 금방 쌓이게 되니까요. 최적의 바 동선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내가 잘 모르겠다면 스타벅스 동선을 참고하면 됩니다. 파트너들의 움직임이 물 흐르듯이 주문과 픽업까지 편안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일해봐서 말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동작이 있다면 몸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고객의 말 한마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불친절하다고 소문이 나게 되며 매출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손자병법에서 이겨놓고 싸워야 하는데 시작부터 스스로 내분을 만들어 놓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나를 알고 싸울 때 위태롭지가 않습니다. 바 동선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후회하게 됩니다. 또한 나의 매장 성향이나 근무 인원에 따라 바 동선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업을 할지 꿈을 꾸어야 하는 거죠. 내가 편안하게 음료를 제공하며 고객과도 밝은 모습으로 소통할 수 있다면 매출 상승과 성공으로도 한 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듯 바 동선 하나로도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바 동선은 어떻게 구상하셨나요? 그럼 손자병법 3편 4. 축구 경기에도 정병과 기병이 있다.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한신의 배수진을 다시 한번 회고해보자. 그 전쟁에서 기병과 정병의 변환 과정을 검토해보자. 모두 3차례의 전환이 일어났다. 접전에 앞서 정병 하나에 기병 둘이었다. 본인이 정병을 지휘하여 전투했고 배수진과 매복 2,000명은 대기 중이니 기병이었다. 첫 번째 전환은 정병이 패한 척 배수진과 합류하여 다시 반격할 때 일어났다. 이때는 정병 하나에 기병 하나였다. 배수진 병력이 전투에 투입된 것이니 기병에서 정병으로 전환한 것이다. 두 번째 전환은 조나라 군대가 온통 뛰쳐나와 본영이 빌 때 일어났다. 2,000명의 복병이 본영을 점령하여 깃발을 모두 교체했다. 이때 복병 2,000명은 정병으로 전환된 것이다. 조나라 병력이 본영을 탈환하고자 배수진 병력과의 전투를 중지하고 뒤로 돌아서 본영으로 달려갔다. 이때 배수진 병력이 기병으로 전환되었다. 세 번째 전환은 조나라 군대가 퇴각하며 우왕좌왕 붕괴할 때 한신이 배수진 병력을 정병으로 전환하여 대공세를 퍼붓고 최후의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당초 정병과 기병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전환될 수 있기에 그 순환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한다. 한신이 병력을 배치하고 진을 칠 때 정병, 기병을 적절히 구사했다. 각 병력의 책임자들도 그 안에서 정병과 기병을 나누고 운용하게 된다.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가고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전술적으로 앞뒤가 있고 선후가 있기에 그렇게 배치하고 운용하는 것이 당연히 효율적이다. 그러므로 전투의 형태는 기와 정에 불과하지만 그 전환과 운용은 무궁무진하다고 손자병법은 말한다. 정병과 기병은 대규모 군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항우가 패주하여 오강에 당도했을 때 남은 병력이라고는 고작 28명의 기마병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한 무리로 포위망을 돌파하지 않고 정병과 기병으로 나누어 서로 후미를 엄호하며 작전했다. 이것이 전투의 기본 원리이다. 이제 축구 경기로서 정병과 기병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살펴보자. 드리블하는 선수가 정병이다. 대시하는 선수가 기병이다. 공을 패스하면 정병과 기병이 바뀐다. 공을 받은 선수가 정병이 되고 방금 공을 패스한 선수는 기병이 된다. 기병이 터치라인까지 드리블을 하면서 상대 진영의 중앙 골문 앞에 빈 공간을 발견하자 승기가 출현하였음을 간파하고 즉시 페널티 에어리어 부근으로 센터링을 한다. 페널티 에어리어 부근에 있던 기병이 즉시 정병으로 전환한 뒤 적진의 허를 찌르고 약점을 공격하여 출기재승, 슛, 골인, 득점을 올리는 것이다. 경기장은 곧 싸움터다. 도처가 싸움터이니 도처에서 시시각각 기와 정이 전환되고 있다. 기와 정의 전환은 무궁무진하다. 기와 정이 상생함을 꼬리의 끝이 없음과 같으니 누가 그 끝을 밝힐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전쟁을 연구하는 것은 축구 경기를 연구하는 것과 같다. 출기재생을 신기한 전술로 승리하는 것이라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 신기한 전술이란 없다. 그저 몇 가지 뻔한 전술이고 사람들이 또한 다 아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실전에서 실천할 수 없을 따름이다. 축구의 기본적인 대형 5-3-2, 4-3-3, 4-4-2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승리를 굳히려는 대형은 9-0-1. 몇 분 남지 않았는데 지고 있는 경우라면 1-0-9. 지고 있는 경기에서 불과 30초밖에 남지 않았다면 0-0-11. 대형일 것이다. 축구의 전술이란 것도 공수가 평형을 이루면서 중앙이나 사이드로 돌파할 뿐이다. 관건은 감독의 관리 능력, 전략 전술, 선수의 체력, 선수의 테크닉, 경험, 센스, 평소 훈련이다. 여기에 무슨 신기한 전술이 있을 수 있겠는가? 경기장에는 11명의 선수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기병과 정병의 전환은 무궁하다. 항우에게 불과 28명의 기마병이 남았지만 그 와중에도 정병과 기병으로 나누어 최후의 전투를 벌였다. 소규모 부대도 대규모 부대도 기병과 정병이 있다. 당신에게 100만 대군이 있다고 해도 기병과 정병으로 나누어 적절히 운용하지 않으면 결국 패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번에는 비수지전을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자. 남북조 시대 북조 전진의 부견은 80만 대군을 거느리고 비수강가에 진을 치고 있었다. 남조 동진의 사형군대는 8만에 불과했다. 사연은 특사를 보내 부견에게 제의했다. 강가 바짝 진을 치고 있어서 우리가 강을 건널 수가 없다. 강을 건너야 싸울 것이 아닌가. 그러니 뒤로 좀 물러가서 공터를 만들어 다오. 우리가 건너가면 그때 한판 붙어서 승부를 결정하자. 부견은 동의했다. 자국 군대에게 후퇴하라 명했다. 뒤쪽의 부대는 처음에는 무슨 영문으로 자국의 부대가 후퇴하는지 몰랐지만 전방의 군대가 패했다고 오인하자 동요하여 도주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연의 군대가 도강하여 공격했으니 와르르 무너지지 않을 도리가 있겠는가? 부견의 실수는 어디에 있을까? 사람들은 부견이 모자란 사람이 아니냐고 비웃는다. 상대가 후퇴하라니까 그 말대로 후퇴하는 바보가 어디 있냐는 것이다. 부견은 물론 그럴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에게도 나름 전략이 있었다. 부견은 부용과 이미 상의한 것이 있었다.
사연에게 거짓으로 동의하고 뒤로 물러서는 척하다가 사연의 군대가 강을 반쯤 건넜을 때 정예병을 투입하여 밀어버리면 아무도 강가로 기어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군대가 강을 반쯤 건넜을 때 공격하라. 교과서 같은 말이지만 틀린 전략이 아니다. 틀린 전략이 아닌데 패배한 이유는 무엇인가? 병력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다. 병력을 정병과 기병으로 나누지 않았던 것이다. 얼마든지 작전상 후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기병을 떼어내 측면에 대비시켜 놓아야 했다. 정면에 무슨 일이 생겼다거나 혹은 사연의 군대가 어떻게 강가로 기어올라 돌격이라도 하면 적어도 측면에 기병이 나타나 그 허리를 자르거나 일격을 가해 예병을 꺾어 놓아야 한다. 부견은 너무 방심했다. 사연이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조금 물러나는 척해야 사연은 군대가 건너올 것이고 강을 반쯤 건넜을 때 공격을 가하면 끝날 문제라 여겨 기병을 빼낼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사연에게는 기병이 있었는데 주서였다. 주서는 본디 동진의 장군이었다. 그 전에 전진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포로가 되었다. 포로가 된 후에 부견에게 투항했고 부견은 그를 장군으로 임명했다. 적장을 휘하 장군으로 임명한 것이 부견에게는 패착이었다. 의심스러운 자는 쓰지 않고 쓴 자는 의심하지 않는 것이 부견의 성격이었다. 그리하여 부견 밑에서 장군을 하는 자 중에 절반이 주서처럼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비수지전 직전에 부견은 주서를 파견하여 사석에게 투항을 권유했다. 주서는 사석을 만나자 비밀을 털어넣었다. 부견의 병력이 80만이라 후원하지만 아직 집결하지 않았다. 속전속결로 선본부대를 격파하면 부견을 이길 수도 있다는 제보였다. 사석과 사연이 정보를 입수했기에 급히 강을 건너 속전속결로 나갔던 것이다. 부견이 전방부대에서 후퇴를 명했다. 성범부대가 뒤로 밀리기 시작하자 후방부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이때 사연의 기병, 즉 주서가 효과를 발휘했다. 주서가 놀란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우리가 무너졌다. 우리가 무너졌다. 아직 접전하지도 않았는데 전방부대가 뒤로 밀리고 있는 마당에 후방에서는 무너졌다는 고함 소리가 난무하자 부견의 군대 전체는 심리적으로 붕괴되고 미친 듯이 사방으로 도주했다. 사연의 군대가 모두 도하에 성공하여 돌격하기 시작했다. 부용이 미친 듯이 말을 달리며 병졸들을 돌려 세우려 했으나 워낙 난리통이라 말에서 떨어졌고 이어서 사연의 군대에 살해되었다. 부용은 부견의 동생이었다. 부용이 살해될 정도로 어수선했으니 부견의 군대가 버틸 수 있겠는가? 80만 대군은 이렇게 어이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병력을 정병과 기병으로 나누어 적절히 구사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되는지 여실히 보여준 전쟁이었다. 손자벽법 3편의 첫 구절이 무엇인지 상기하자. 상군의 무리가 적의 공격을 받아도 결코 패하지 않는 까닭은 기병과 정병이 있기 때문이다. 이 구절 바로 뒤에 아래 구절이 이어진다. 군대가 진격할 때 마치 돌로 달걀을 치는 것과 같음은 실한 곳을 피하고 허한 곳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돌로 달걀을 치는 것은 허실의 문제이다. 지금 논하고 있는 3편 다음이 허실편이므로 거기에서 다시 허실의 문제를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자. 축구에서 드리블을 하며 화려한 개인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골인까지 한다면은 그런 선수는 없습니다. 11명의 선수들도 정과 기로 나누어 드리블과 패스를 하며 골인까지 연결합니다. 카페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10명을 잘 다루는 사장이 100명, 10,000명도 다룰 수 있습니다. 일사불란한 움직임, 각 포지션에 충분한 역할을 수행해내는 능력, 체계화된 레시피와 매뉴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레시피가 없이 각자의 느낌대로 음료를 제조한다면 직원에 따라 음료 맛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1인 창업으로 사장이 모든 걸 다 합니다. 하지만 점점 성장하게 되면 분배를 해야 합니다. 직원 교육도 해야 하고 음료 제조 방법도 교육해야 합니다. 이럴 때 레시피와 기본 매뉴얼이 있다면 효과적일 것이며 영상 촬영분이 있다면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사장은 더욱 효과적인 곳에 시간을 전과 기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매장이 점점 성장하게 되면 분배도 전과 기가 더욱 필요해집니다. 한 명일 때 준비하고 만들어야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사장이 혼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직원에게 맡기고 놀러 다닌다면 망합니다. 나아갈 방향이 없기에 편한 것만 찾는 거죠. 분배를 잘해야 사장은 매장이 성장하는데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아이디어도 생각나고 또한 밝은 에너지가 나오기에 투자 유치도 가능합니다. 1인 창업으로 시작해서 정과 기로 잘 분배를 하니 직원도 늘어나며 매출도 상승하고 사장의 마음의 여유가 있어 밝은 에너지가 나오니 투자까지 받아 성장을 합니다. 분배를 잘해서 성장까지 했습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거죠. 항우는 28명을 정과기로 나누었습니다. 나는 1인 창업자인데 하며 생각한다면 필패입니다. 이겨놓고 싸워야 합니다. 먼저 계산하고 준비해야 하는 거죠. 꿈을 크게 꾸라고 했습니다. 꿈이 없다면 나아가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고객이 커피가 맛없다고 하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얼마나 정성 들여 제공했는데 하면서 말이죠. 하나하나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니 금방 고갈되어 버립니다. 나의 에너지도 잘 분배해야 합니다. 내 몸이 건강해야 돈도 벌고 커피도 있고 성공도 있습니다. 나의 몸을 잘 분배하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여러분의 성공할 수 있는 매뉴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